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차세대 바이오시밀러 흥행 변수로 떠오른 에브비의 스카이리지와 노바티스의 레미브룬트닉 관련되는 기사 살펴봐 드리고요. 오전장의 셀트리온 주가는 장중 16만 5,100원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차트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이 이제 금요일이어서 어제 주가가 음봉으로 내려가면서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6만 5천원대가 그냥 이렇게 내려가면 안 되는 어떤 국면인데 오늘 다행히 오전장에 지금 양봉으로 진행되면서 분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장중 16만 5,100원 그 뒤로 이제 16만 5천원권 부근에서 크게 밀리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못한 플랫한 흐름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어떤 상황이죠. 자, 수급상으로 보시게 되면 프로그램 쪽은 11일 연속으로 매수의 유입이 들어가고 있고 외국인 쪽은 이제 3일 연속으로 일단 매도세가 소폭 일단 나오고 있죠. 그래서 거래원 순간으로 보면 어제도 이제 UBS 쪽에서 물량이 나왔는데 오늘도 UBS 정권 쪽에서 매도 물량들이 소폭 나오고 있는 어떤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봉상으로 이제 6월 달에 옵토마렉스 관련되는 이슈로 주가가 이제 장대 음봉이 나왔던 이 구간이 이제 빠지고 난 다음에 거의 지금 개월수로 보면 5개월 동안 이 16만 5천원대를 회복을 못했는데 이번에 이 부분들이 이제 돌파가 되고 난 다음에 굳이 이제 지지를 하긴 할 거 없이 18만원대까지 위로 올려가고 난 다음에 좀 머무는 지지하긴 흐름들이 나오는 게 가장 좀 이상적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번에 이제 또 금요일 어제 빠지면서 단기 추세 지표를 나타내는 파라볼릭자도 이 하락 추세 전환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 구간의 어떤 사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자사주 매입 관련되는 부분들도 어제 상당히 좀 아쉽다. 왜냐하면 중요한 자리에서 17만 원이 하나 아무리 못해도 16만 5천 원대에서는 버티는 어떤 물량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어제 같으면 이제 이 체결수량도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인데 오늘은 지금 13만 2,283주 신청에 오전장에 한 2만 주 넘게 어제보다 많았습니다만 일단 또 양봉 진행이니까 또 어제 차라리 좀 많이 좀 그 매수를 해서 주가를 16만 5천 원에 유지하면서 17만 원에 어떤 다시 올라가는 요 흐름을 만들어야 되는데 요게 이 자사주 매입에 좀 아쉬운 부분이다 이렇게 일단은 보여지고요. 장기적으로는 보면 올해 연말까지 이 17만 원, 18만 원대 흐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요 이제 상반기 이후에 박스권의 어떤 물량들이 물량 부담도 없어지게 되고 내년도를 생각하게 되면 장기 이제 20만 원대가 넘어가게 되면 장기 추세의 어떤 흐름도 바뀌는 어떤 국면이죠. 그 가격이 올라가서 20만 원 윗단을 가든지 아니면 좀 더 이제 시간이 걸려서 내려오는 하락 추세를 돌리면서 올리든 요게 이제 18만 원 라인에서 20만 원 라인이 가장 뭐 중요한 일단 라인인데요. 자, 이 부분들을 이제 이번 주는 16만 5천 원에서 지지하고 난 다음에 어제 나왔던 원봉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나왔던 원봉 그리고 지금 5일선 라인에 있는 17만 원 부근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회복을 해줄지 여부가 뭐 차트상으로 어떤 중요한 어떤 위치라고 보여집니다. 자, 기사 관련되는 부분 살펴봐 드리면 셀트리온은 올해 이제 5개 정도의 후속 바이오시밀러 허가 신청을 목표로 하죠. 그래서 이제 스텔레라 같은 경우에는 존슨앤존슨의 자회사 이제 얀센 쪽 관련되는 뭐 오리지널 약물이고요. 이 졸레어는 이제 노바티스 관련되는 알레르기, 두드러기, 뭐 천식 요런 쪽이죠. 그래서 CTP43과 CTP39 관련해서 그 43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유럽에서 그 다음에 39 이 졸려 관련되는 부분은 유럽과 국내에서 이제 허가 신청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리지널사와 합의를 통해서 2025년도에 CTP43 이 스텔렐라 관련되는 부분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작년도에 이제 탑파마 드럭스 세일즈 보게 되면 이 스텔렐라가 10억 불이 넘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큰 규모의 어떤 약물입니다. 그래서 바이오시밀러 기대감이 높여지는데 여기에 비해서 이제 방어를 하기 위해서 여러 이제 뭐 특허라든지 독점권, 뭐 제형 변경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이 스텔레라 약물의 이제 경쟁사로 지금 떠오르는 게 에브비사의 스카이리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텔레라는 이제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으로 스텔레라 시장을 뭐 장악할 수 있겠습니다만, 또 신약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에브비의 스카이리치가 있는데요. 에브비사는 사실 이제 휴미라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나오면서 나름 버티면서 지금 이제 사이트에 가서 보시게 되면 휴미라를 이후에 이분이 이제 곤잘레스 CEO인데요. 에브비가 후속 관련되는 석세서 드렉스, 후속 약물, 두 가지를 이제, 매출액 전망 자체를 높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휴미라의 어떤 부분이 뭐, 이 약물 중에서는 가장 이제 20조가 넘은 아주 유일한 어떤 약물이고, 이걸 이제 대체하기 위해서 밀고 있는 게 이제 스카이리지와, 그 다음에 림보크거든요. 두 가지 다 이제 뭐 기전은 좀 다릅니다만 이 자가 면역 질환 관련되는 부분이고, 요게 이제 뭐 2020년도에 예상한 것보다 훨씬 넘어서 두 개를 합하게 되면 휴미라의 어떤 이제 빈틈을 얘네가 스카이리치와 림보크가 합산해서 2025년도에 17조, 2027년도에는 21조가 넘어갈 것이다. 요렇게 지금 이야기를 올 초에 이 JP모건 헬스케어에 이야기했고, 요런 어떤 이야기 속에서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바이오시밀러로 이제 경쟁도 본래부터 지금 심한 상황인데, 이 스텔레라 했던 경쟁 약물인 스카이리치도 지금 오리진 신약으로 이제 요게 이제 19년도에 이제 그 승인을 받았어요. 승인을 받아서 그 당시에도 이제 블록버스터 기대감이 높았는데, 여기에 이제 그 대조군이 이제 휴미라입니다. 그래서 휴미라를 대조군으로 해서 임상을 진행해서 효과를 조금 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특히 또 스텔렐라에서 자가 면역 질환은 이제 스위칭 관련되는 부분들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스텔렐라에서 이제 스카이리치로 스위칭한 이 환자들도 단 1회 투여만으로 중증도 증상이 굉장히 개선되었다. 그래서 바이오시밀러의 어떤 시장군이 여기에 의해서 좀 경쟁 강도가 올라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스카이리치는 또 스텔라를 대적으로 한 또 이제 크론병 임상에서도 우월한, 그런 이런 여러 이제 대조군을 대상으로 해서 효과들을 보여주면서 이 임상정 간해류에서 이제 비혈등성을 좀 보여줬던 부분들, 이런 어떤 흐름에 보여주면서 이 스카이리치가 작년도에 이미 이제 6조대 어떤 매출을 기록하면서 스텔레라 시장을 지금 잠식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스텔레라는 그 바이오시밀러의 어떤 임박음으로 이제 피크 매출을 치고 떨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새로 들어온 스카이리치 쪽으로 잠식당하고 이 바이오시밀러가 개발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제 바이오시밀러 이제 개발사 입장에서는 나름 이제 흥행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졸레와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노바티스가 이 졸레와 같은 이제 브루톤 티로신 키나제 관련되는 이 억제제 계열의 이 경구형 이 레미브루트닙을 이제 개발 중입니다. 여기 이제 해외 사이트에 가서 제가 한번 검색해 보면 이 노바티스의 이 레미브루트닙 관련되는 부분은 3상의 임상을 통해 가지고요, 모든 엔드포인트, 그러니까 뭐 퍼스트나 프라이머리나 세컨더리 엔드포인트를 다 지금 만족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상 데이터가 굉장히 좋게 나와서 2034년도에 미국 매출 관련되는 부분에서 뭐 2조가 넘을 걸로 지금 일단 한 3조 뭐 이렇게 넘는 어떤 이야기들을 지금 이제 임상 결과에 따라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 노바티스 같은 경우에도 이 졸레와 관련되는 부분의 후속의 약물들의 개발을 통해서 이 졸레어의 이 바이오시밀러 침투 이외의 부분들을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바이오시밀러가 그냥 오리지널이 떨어져서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추가 이제 오리지널 신약이 이제 그 나와서 경쟁 강도가 더 좀 심해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이런 어떤 상황들이 이 빅파마들 입장에서는 그냥 이게 내어주지 않고 이 특허라든지 그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진행하는 부분들도 있고 독점권 관련되는 뭐 제형 변경을 한다든지 가격 정책이라든지 뭐 패키징 전략이라든지 여러 전략을 통해서 에버글린을 하는데 아예 이제 후속 약물을 통해서 이 부분을 대비하는 거라든지 기존의 어떤 농도를 변경한다든지 이런 어떤 다양한 전략 속에서 이 바이오시밀러 시장들이 이제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이런 어떤 내용들도 좀 참조하시면서 이 옷장에 이제 셀트리온이 16만 5천 원대를 지지하면서 17만 원대 어떤 도전들이 나오는지 여부가 좀 중요하니까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흐름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